근데 이때도 경험이 6부 리그랑 뭐 3부, 4부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9세 대표팀 감독으로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 감독으로 델라푸엔테 한국 버전이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A 대표팀에 예를 들어서 막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델라푸엔테랑 딱 똑같은 프로필이 있어요. 1부 리그 경험한 적 한 번도 없고 K3, 4에서만 감독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연령대를 좀 했어요. 근데 A 대표팀 감독이 후보에 나왔다고 생각해볼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감독 쓰라고 하시겠어요? 쉽지 않지. 자, 오늘 주제. 한국 축구에도 데라펜테 같은 감독이 나올 수 있을까? 일단 바로 이 질문에 답부터 한번 들어보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선 힘들다고. 지금으로선 힘들다. 네, 찬우 형은? 힘들죠, 사실. 힘들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좀 오래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도 결과인데, 예. 어쨌든 간에 협회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서 이게 쭉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는 움직임들이 있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정용 감독이나 그쵸. 그 전에 이제 이강정 감독님, 이강정 감독. 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예. 협회가 좀 연령별 대표팀을 쭉 오래 좀 끌고 가는 그런 비전이나 예.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이제 이게 우리는 또 뭐 어떤 점이 좀 문제냐면 이렇게 해서 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본인이 좀 성과를 냈어. 결국 클럽팀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명감과 그다음에 협회의 적절한 비전과 그다음에 감독 개인의 어떤 그 목표와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유로 2024 우승 차지하는 스페인의 중심, 뭐 당연히 뭐 로드리, 카르발, 야말 뭐 이런 좋은 선수들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감독인 데라펜테 얘기도 참 많이 났습니다. 사실 처음 선임될 때만 해도 스페인 치고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데 누구지라는 의견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현지 반응도 좀 그랬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왜냐면은 그 3연패 메이저대회 3연패 한 이후에 뭐 스페인은 원래도 좀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 이게 대표팀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솔직히 높진 않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월드컵 때도 이제 모로코한테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감독이 루이스 엔리케였는데 루이스 엔리케는 조금 이제 개인의 맨파워가 워낙 센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막 또 화제가 됐던 게 이 사람이 트위치를 했잖아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트위치를 해서 라이브로 소통을 하고 맞아. 근데 거기서 축구적으로도 꽤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되게 재밌는 것들도 많았었고 물론 뭐 농담 따먹기도 이제 많이 하고 막 했지만 근데 특히 이제 또 그런 사람이 직접 감독이었다가 이 사람이 감독을 하니까 아무래도 현지에서도 원래 대표팀에 대한 반응도 좀 비교적 적은 편인데 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루이스 엔리케도 어쨌든 나가면서 뭐 연봉 같은 경우도 적은 편이 아니었으니까 자 이번에는 조금 경제적으로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옵션을 하나보다 그리고 반면에 또 그렇다고 막 엄청 뭔가 거부 반응이 오는 사람은 또 아니니까 협회 안에서는 일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좀 뭐 그 정도의 스탠스였죠. 예. 뭐 말씀해주신 대로 뭐 08 유로 월드컵 다시 유로 이렇게 3연패하면서 굉장히 진짜 황금 시기 절정의 시기를 맞이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쉬운 포인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스페인 협회에서도 좀 내부적으로나 뭔가 축구적으로나 문제가 좀 있었던 포인트도 있었나요? 근데 저는 돌이켜봤을 때 스페인 A 대표팀이 성적을 내지 못한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게 되면서 로페테기 감독이 뭐 월드컵 끝나 뭐 레알 마드리드 합류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거를 대회 뭐 3일 전이었을까 이틀 전에 그때 제가 스페인 있다가 들어온 날이었는데 그때 아침 일간지 나와가지고 제가 보고 와 이건 미쳤다 이거를 또 바로 이거를 경지를 시켜버리네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벌어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팀 성적은 좀 안 나왔던 것도 있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스페인 연령대 대표팀도 좀 관심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17세, 19세대는 대회도 유로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보는 편이에요. 근데 연령대 대표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스페인 축구의 위기라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스페인에서 뭐 일하는 뭐 코치 누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스페인 대표팀, 스페인 축구의 위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 쭉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그리고 또 클럽 레벨에서 유소년 선수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전 딱히 스페인 축구의 위기라고 생각했던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자, 데라펜테 감독의 선임 과정 사실 이전에 저희가 유로 시작하기 전에도
이 사람 누구냐, 네. 우승 후보 누구냐 얘기했을 때 장코치님이 좀 많이 짚어주시긴 하셨거든요. 네. 간략하게 한 번만 좀 선임 과정 좀 밝혀주시죠. 근데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이 사람의 일대기를 여태까지 한번 조금 간략하게 예. 제가 좀 줄여서 말을 하겠지만 좀 돌이켜 보면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저한테 하셨던 질문, 왜 한국은 지금 나올 수 없냐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냥 선임 과정이라는 걸 조금 약간 이 사람의 일대기를 조금 늘려서 그냥 좀 네네네.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예. 이 사람은 배경이 뭐냐면 완전 빌바오 출신이에요. 완전 빌바오여서 이제 지금 그 스페인 또 소시오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소시오 개념인데 거의 40년 가까이 아틀레틱의 소시오예요. 가족이 이제 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소시오고 다 뭐 가족들 거기 출신이고, 이제 고등부 때 이제 아틀레틱 그 다른 자기 동네 팀에서 뛰다가 고등부 때 아틀레틱 유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프로 데뷔하고 한 건데, 그러니까 선수 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데뷔하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 아마 스페인 축구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이냐키 사에스라는 감독이랑 하비에르 클레멘테라는 감독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아틀레틱의 고등부 팀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처음 입단했을 때가 하비에르 클레멘테라는 감독이 고등부 감독이었고 이냐키 사에스가 B팀 빌바오 아틀레틱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부 갔다가 이냐키 사에스가 있을 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빌바오 아틀레틱 B팀에 데뷔를 한 다음에, 근데 고등부에서 좀 더 많이 뛰고 하다가 이제 한 칸씩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올라갔는데 완전히 B팀으로 등록이 된 게 언제냐면은,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게 이냐키 사에스가 B팀 감독이었다가 A팀 감독이 됐어요. 그리고 하비에르 클레멘테가 고등부 감독이었다가 B팀 감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루이스 델라 푸엔테도 고등부였다가 감독이랑 같이 B팀으로 올라갔어요. 완전히 선수 등록이.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인가 정도, 2년인가 정도 있다가 또 이제 왔다 갔다 뛴 거죠. 자기 고등부 때 이제 B팀이었던 감독이 1군팀 감독이 됐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가서 뛰다가 이제는 이니아키 사이스 그 B팀 감독이었던 사람이 나가고 자기 고등부 때 감독이었던 사람이 1군팀 감독이 돼서 거기서 1군 데뷔하고 1군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부터 좀 볼게요. 이 프로세스부터 보면은 델라 푸엔테가 선수였어요. 선수였는데 이 사람은 이미 자기 고등학교 때 감독이었던 사람이 그 자기 프로 데뷔하는 3년, 4년 사이에 고등부 감독에서 B팀 감독이 되고 B팀 감독에서 1군 팀, A팀 감독이 되는 거를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프로가 된 거죠. 프로 데뷔를 한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냐키 사이스, 하비에르 클레멘테 둘 다 뭐예요? 누구보다 자기를 선수로도 그렇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자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수 시절을 겪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지도자 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이 사람이 처음에 시작을 한 게, 그러니까 옛날 관점으로 따지면 6부 리그 감독을 시작했어요. 포르투갈 레떼라고 거기 6부 리그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프로 선수를 15년 했단 말이에요. 15년 했는데 아틀레틱에서도 그 정도로 뛰고 뭐 리그 우승도 2번 하고 했는데 그 정도 있는 사람이 6부 리그 감독을 시작했어요. 6부 리그. 6부 리그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3부 리그 감독을 하고 3부 리그 감독만 했어요. 2부 리그 감독 한 적 없어요. 1부, 2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협회의 19세 감독으로 언제 들어가게 됐냐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냐키 사에스가 유소년 관련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 19세 감독 자리가 비어서 그때 이제 섭외가 돼가지고 19세 감독으로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때도 경험이 6부 리그랑 뭐 3부, 4부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9세 대표팀 감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19세 감독을 그러고 그냥 계속 한 거예요. 19세 감독을 계속 하다가, 보통은 한국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좀 아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약간 우리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육성을 의도하잖아요. 그래서 19세 한 사람이 20세, 21세 하고, 나 23세 올림픽 한 다음에 A 대표팀 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애초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19세만 생각한 거예요. 19세 비었는데 와서 할래? 오케이. 19세에서 간 거고 19세에서 5년인가를 했어요. 5년인가를 했는데 그때가 딱 이제 21세로 넘어간 게 언제였냐면은 그 알베르트 셀라데스 있잖아요. 옛날 발렌시아 감독했던 그 사람이 21세 감독이었는데 그걸 유로 준우승했거든요. 21세 준우승 독일한테 져서. 근데 로페테기가 그 전에 21세 감독을 했던 때가 있는데 로페테기가 A 대표팀 감독으로 되면서 그 코칭 스태프로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21세 자리가 딱 비인 거예요. 5년 동안 하다가 근데 델레푸엔테한테 그러니까 21세 할래? 라고 해서 오케이 21세 해보겠다 해서 19세를 5년을 한 다음에 21세로 넘어간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감독 그 연령별 대표팀 하는 그 시키는 게 체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21세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아 이거 유로 준우승 했는데 뭐 우승은 못하겠지. 준우승 독일한테 졌는데 준우승도 좋은 성취니까 우승은 못하겠지 했는데 웬걸 우승하고 올림픽 가서 은메달 딴 거예요. 은메달 따고 그러고 이제 대표팀 감독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방금 이제 제가 이걸 쭉 이제 나열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면은 저는 뭘 느끼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기도 한데, 그러니까 제가 한창 좀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이제 19년도에 전남 갔다 나오고 나서 프로팀에 다시 일을 못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였던 때가 있어요. 아 왜냐면 저도 이제 막 한 5, 6년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했고 그러니까 아 나도 이제 스텝업해서 여기서 이제 좀 계속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아 이거 해야 되니까 사람이 불행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지금 와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제가 접근 방식이 달라진 게 뭐냐면은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왜 없냐면 그게 약간 가짜 같더라고요. 가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내가 그걸 하고 싶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죠. 막 뒤에서 막 정치질 해가지고 뭐 아는 사람에서 막 인맥을 뚫어서 막 억지로 집어넣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은 일이고 가짜인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저도 지금도 뭐 프로팀 가서 다시 일을 하고 싶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거꾸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는 그냥 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델라푸엔테라는 사람한테 돌이켜보면 이 사람도 전 똑같았을 거라고 봐요. 이 사람이 A 대표팀에서 난 A 대표팀을 해야겠다. 난 19세하고 21세 한 다음에 뭐 23세하고 그다음에 A 대표팀 해야겠다라고 전 생각했을 거예요. 절대 생각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6부. 오케이 6부인데 나 6부 감독이야. 내가 프로 선수 15년 했지만 6부 리그밖에 나한테 일단 주어진 게 없네. 그럼 나 6부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근데 성장을 했겠죠 뭐 아마. 근데 그랬더니 또 3부 리그 왔어요. 3부 리그 왔네? 또 3부 리그 해보자. 3부 리그 뭐 2년, 3년, 4년 했는데, 전에 그 나를 선수로서 잘 알았던 감독이 19세 대표팀 해보겠냐고 하네? 그래, 19세 해보자.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났는데, 21세가 또 핀 거야. 21세 해볼래? 해봐야지. 근데 우승을 했네? 올림픽에 나갔네? 은메달 땄네? A 대표팀 하라고 하네? A 대표팀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그러니까 그게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장래의 희망이라는 게 진짜 허황된 장래의 희망이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자기한테 주어진 걸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처음에 딱 부임하고 나서 기자회견 해가지고 프레스 컨퍼런스 했을 때도 되게 저도 그걸 이제 라이브로 봤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뭐냐면은 뭐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 경력을 저희가 지금 이제 좀 한번 되짚어 봤는데 그치. 기자들이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날선 질문을 하죠. 날선 질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딱 봤을 때 클럽 레벨로 보면은 3부가 최고예요. 그러네. 3부로 최고니까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질문을 기자가 한번 했어요. 이게 뭐 프로 구단에서 제대로 왜냐면 3부도 세미 프로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프로 구단에서 감독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경력. 나는 프로로서 15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특이한 게 주무도 했어요, 아틀레틱. 주무했던 기간도 있고, 그거 포함해서 뭐 선수로 뭐 15년, 그다음에 뭐 감독 코치로 뭐 이렇게 하고, 뭐 선수 때도 연령별 대표팀 다 뛰어봤고, A 대표팀 빼고 다 뛰어봤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뭐 내가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하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페인 축구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 당신들이 보고 있는 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뭐 허세가 있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도 보고 이 사람이 딱 그 멘트를 했을 때 이거는 진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신감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온 길인 거예요. 6부, 3부, 19세, 21세 올림픽 나가고 그걸 다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버리는 거랑 되게 다르네. 진짜로. 이러니까 성적이 나오는 거야. 그 예전에 그 아리고사키가 약간 비슷하거든요. 아리고사키는 사실 선수로서는 더 이제 경력이 되게 보잘것없었고 심지어 20대 한 중반 정도는 이제 선수 생활을 그만둡니다. 선수 생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이제 저녁 때는 이제 그 공부 이제 감독 되기 위해서 지도자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낮에 이제 신발 팔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브리그 감독부터 한 거야. 이제 하브리그 감독하다가
이제 카브리가 감독하다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파르마 감독 2부에서 이제 파르마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2부 파르마 감독하고 그 파르마 3부 리그였던 파르마를 C였던 파르마를 맡아서 B로 네, 올리고 네, 네, 네. 그게 다시 이제 A로 올라갈락 말락한 그 경쟁하는 그런 구도였었는데 그 파르마에서 나간 다음 그 다음에 바로 밀란 감독 되거든요. 네. 벨로스코니가 파격적으로 파격해가지고 네. 그때 똑같이 질문 받았거든. 너 선수 생활도 뭐 없고 너 감독도 인천하잖아. 뭐 없는데 되겠니? 음. 근데 자신이 있었던 거야 자기는. 자기 자신감이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사키가 보여준 그 축구는 그 사키 이전의 축구하고 사키 이후의 축구 완전히 달라지거든. 맞아요, 그때부터. 맞아요. 예.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 그 밀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축구의 형태가 막 다 이렇게 진화가 된 건데 그럼 사키가 본인이 자신이 없었으면 밀란 감독 어떻게 맡아?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 욕심으로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 그 자리 자체가 밀란 팀 보통 팀도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한테 자신이 있으니까 난 할 수 있다. 그 과거의 시간들이 별로 헛되게 보냈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내가 거창한 어떤 목표를 삼고 가는 것도 네네네. 물론 좋겠지만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 거니까 네. 거창한 목표를 삼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네. 과정과 목적이 도치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예.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나가는 건데 이걸 미루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됐다는 막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섹스하고 싶다는 그런 거치장한 그런 목표를 삼지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게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애초에 육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육성을 해서 이렇게 방금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때 이거 시키고 이때 이거 시키고 이게 아니고 그냥 환경 자체가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 불행하게 느껴지질 않게끔 해주는 게 사실은 육성인 거죠. 그 분위기 자체가. 프로 선수로 15년을 뛴 사람이 6부 리그 감독을 하더라도 불행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뭔가 그래도 즐거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고 난 여기서 뭔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불행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A대표팀을 우승시킬 수 있는 이제 유로 최다 우승국이죠. 4번 우승했으니까. 유로 최다 우승국으로 자국이 국가의 대표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엔 탄생을 한 거란 말이죠. 인위적으로 누가 너를 20년 뒤에 A 대표팀 감독을 시킬 거니까 너는 지금 19세 감독하고 그게 아닌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어디서 오냐면 결국엔 국가의 풍토죠. 그 사회의 분위기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저희가 아까 협회 얘기도 사실 하고 했지만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시원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니까 물론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거는 그 업무 자체는 이제 협회에 주어져 있는 권한이자 그들의 과제인 게 맞죠. 근데 거기서 좋은 프로세스로 누군가가 선발되게 누군가가 선임되게 하는 거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내는 사회 풍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뭔가가 나오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그때 되면 이제 그거죠. 경력으로 보면 방금 본 것처럼 야, 너 1부 리그 하다못해 2부 리그 감독도 안 해봤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 감독으로 그러니까 델라푸엔테 한국 버전이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A 대표팀에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델라푸엔테랑 딱 똑같은 프로필이 있어요. 1부 리그 경험한 적 한 번도 없고 한국은 6부 리그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 K6 있지만 근데 그건 K4에서만 계속 3-4라고 합시다. 3-4 정도. K3, 4에서만 감독 계속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연령대를 좀 했어요. 근데 A 대표팀 감독이 후보에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감독 쓰라고 하시겠어요? 쉽지 않지. 네, 안 하죠. 이번에도 결국엔 외국인 감독도 후보 나왔을 때 뭐야? 경력을 보잖아. 물론 경력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게 참고 사항이 되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 참고가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을 과연 쓰자고 하겠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후보에 있어도 절대로 못 돼요. 한국 지금 풍토에서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 사람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협회가 그 결정을 내리든 안 내리고는 나중 문제고 협회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강요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우리는 절대로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영상 클립이 올라갔을 때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거를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그냥 여기서 갑자기 현실적인 의문이 있는 건 델라프란테 감독 그러면 집에 돈이 좀 있었나? 왜냐면 육부리가 감독해서는 이렇게 뭐 선수 때 모아놨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아마 선수 아니 거기도 뭐 부동산 이런 거 선수 때 부동산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는 이제 연봉 얘기를 할 건데 스페인이 데라프엔테 선임할 때 적은 연봉이 굉장히 큰 요인이었다고 알려졌대요. 60만 네. 유로에 재계약했다고 하는데 또 유로 감독 연봉 순위 나온 거 보면 막 125만 유로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세전 그치 세전 세전 세후. 그래서 기존 금액 기준으로는요 24명의 감독 중에서 데라프엔테가 13번째입니다. 네. 중간 정도. 위에는 이제 스토이코비치 세르비아 감독이 있고 밑에는 우크라이나의 레브로프 감독 이렇게 있고. 유로 우승한 감독도 이 돈이네요. 유로를 우승한 감독인데 이 돈이야. 올림픽도 은메달 땄다며. 네. 우리는 동메달인데. 어. 그것도 몇 년 전이냐? 나 대학생 때인데. 자, 사우스게이트가 1등입니다. 580만 유로. 나겔스만이 480만 유로.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400만 유로. 데샹 380만. 쿠만이 300만, 스팔레티가 300만 정도고요. 밑에는 이제 뭐 180만 이렇게 내려가고 쭉쭉 내려가다가 데라프엔테가 13위 정도에 있습니다. 아, 근데 보면은 잉글랜드 FA는 진짜 돈도 많어. 진짜 돈도 많어. 압도적이다. 580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우스게이트 감독에게만 사우스게이트 감독 처음에는 이렇게 못 받았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성과가 좀 나오니까 이렇게 그쵸, 재계약하면서 그쵸. 이렇게 길게 준 거긴 했으니까. 한데 준 거긴 한데 예, 예. 그 전에 뭐 에릭сон 감독 데려올 때나 카펠러 감독 데려올 때도 돈 제일 많이 주고 데려왔거든 그때 당시에 근데 이런 거 생각하면 돈 진짜 많아 여기 근데 진짜 다 짧게 했는데도 꽤 많은 감독도 있네요. 예, 나겔스만도 480만이고 로베르토 마르티네스는 네. 좀 솔직히 충격적이죠. 오. 400만. 아니 나겔스만은 아마 바이언에서 봤던 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클럽 감독 막 예, 하다가 바로 협회로 들어간 사람들은 돈 많이 받더라고. 음. 콘테도 옛날에 이탈리아 감독이랑 할 때 그 말 많이 나왔거든. 세게 받았어. 무슨- 이탈리아 대표팀 갔을 때. 엄청 많이 받았지. 아, 엄청 그래? 많이 유배하다가 갔으니까. 엄청 많이 받아서 그거 되게 비판받았어. 너 돈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막 그러니까 협회가 나한테 그 돈을 주는 건 다 이유가 있겠지? 딱 그런 거거든. 자신감인데?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때 콘테는 솔직히 그런 걸 할 수 있었지. 이유가 있겠지? 딱 그랬지. 예. 나 자신 있다. 그러고 이제 첼시 가서 이제 한 번 더 점프했죠. 그 사람은. 그리고 스팔레티 감독은 돈 많이 받아요. 이거 봐봐. 돈 많이 300만 받잖아. 이에요. 이게 딱 네. 6위랑 7위가 확 갈리잖아요. 예. 몬텔라가 180만인데 6위인 스팔레티가 300만이니까 이게 120만 유로가 앞에 숫자가 달라지죠. 아예 두 칸 뛰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최하위가 조지아의 사뇰. 사뉴 진짜 와, 대단한 것 같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맞아요. 사뉴를 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팀도 너무 재밌게 축구를 해가지고 조지아가 축구도 재밌었는데 사뉴 진짜 그 바이언하고 프랑스의 진짜 전설적인 풀백인데. 크로스가 또 예술이었죠. 와,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 출신인데 야, 이 돈 받고 이분도 20만인데. 그렇네. 이게 20만 유로가 지금 한 어느 정도 돼요? 20만 유로면은 예. 한 3억 한 4억? 3억 5천 정도 3억? 되나? 3억 딱 3억이요? 3억 정도야, 3억. 오. 그 사뇰 맞아요. 야, 예전에 막 맞아요, 사그놀로 사뇰. 읽어야 되냐 뭐냐. 사그놀. 예. 사뇰 람 그 당시 사뇰입니다. 예. 자, 처음에 뭐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한국 축구에도 데라프엔테 같은 감독이 나올 수 있을까? 지금은 힘들다 했는데 이게 사회 풍토가 잘 만들어지면 가능도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진짜 그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없는 곳에 능력 있으신 분들 진짜 분명히 있어요. 엄청 많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계시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팀의 감독이 왜 될 수 없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델라프엔테가 A 대표팀 할 수 있었던 것도 거기 있는 거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뭐 히든 풋볼 나오고 이스타 나오면서도 막 뭐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저 사람이 그렇게 잘났으면 왜 여기 나오겠냐. 프로팀 가서 하고 있겠지. 음. 근데 뭐 모르죠. 저도 뭐 제가 제 능력이 난 프로에 가야 되는 사람이다. 뭐 그건 전 그렇게 어차피 그게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통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뭔가 하고 있어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거기에서 기회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알 기회가 생기느냐 안 생기냐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뭔가 자리에 하나 하고 있어야 대단한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간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간판은 어쨌건 간에 최소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간판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죠. 결국 이제 간판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길러야죠.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줬을 때 그래 기회 한번 줘보자. 이렇게 좀 관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마지막 마무리가 인문학 방송 느낌처럼 됐네요. 예. 네. 하다 보니까. 예. 저보고 저를 버리라고 하시는데 전 저를 버릴 생각 없습니다.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신감 있게 가야지. 아니 제가 저를 버리면 제가 아닌데 저를 버리면 안 되죠. 예. 자, 아무튼 오늘 1번 라이브 목요부 KFA 소식으로 시작을 해서 메시랑 펩 가르디올라 얘기하고 데라프엔테 또 데라프엔테 얘기하다 보니까 감독 얘기 나오고 또 한국 감독 얘기도 나오고 한동안은 여러분 길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한동안 축구협회 소식 다루고 그래,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루고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회풍토 바꾸자. 사회풍토 바꾸자. 내가 바꿀 수는 없어. 예. 네, 그 델라푸엔테 감독 여담인데 벤치 150kg 친다거든요. 우와! 벤치를? 그 우승 세레모니 할 때 몰았다가 이제 마이크 잡고 해서 우리 감독님은 벤치 프레스를 150kg를 든다. 오. 그 델라푸엔테 감독 그거에 자기 자부심이 있어요. 우와! 대회 하기 전에도 그 출정식 하기 전에 인터뷰했는데 스페인 언론이 했는데 아니 대회 중이었나 했는데 이제 막 옷이 좀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아 보인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옷이 작은 게 아니다. 내가 옷을 채우는 거다. 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야, 벤치 150이면 이거 급이 다른데? 아니 근데 사실 옷은 그냥 맞춰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멘트가 멋있잖아.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아니, 이런 거 난 그건 마무리하는데 별로라고 그냥 생각해. 멋있다 해. 아니, 난 그건 별로야. 사회풍토 바꿔, 옷을 맞춰 입으면 형성풍토 되지. 바꾸고. 옷을 맞춰 입으면 되지. 진짜. 자, 오늘 1번 라이브 목요부 자동사냥 조합으로 돌렸고 여러분들 또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